얼마 전 덜 익은 토마토가 급식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단체로 배탈이 났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됐는데, 정말 덜 익은 토마토를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덜 익은 토마토에도요, 쌍난 감자에 있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탈이 난 것 같네요. 가지에도 솔라닌 독이 있기 때문에 생가지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은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파괴시켜서 빈혈이 생기게 하고요, 온몸의 산소 공급을 막아가지고 뇌신경마비라든지 아니면 전신마비를 일으키는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입니다.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솔라닌 양은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에서 300mg 정도인데요. 만약에 한 400ml 이상의 솔라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치사량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싹이 나지 않는 감자에도 약 100g당 한 7mg 정도는 함유하고 있으니까 식용이 가능한 감자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한 2kg나 3kg를 드시게 된다면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덜 익은 토마토의 경우에는요, 1g당 솔라닌 함량이 약 9에서 30mg 정도로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주먹만한 토마토 한 개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무섭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솔라닌 중독 증상으로는요, 두통이라든지 복통, 메스꺼움, 구토, 좀 심하면 혈액순환 장애와 호흡 장애, 더 심하면 중추신경 손상과 전신마비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가열을 해서 익혀 먹으면 좀 괜찮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균은 익히게 되면 죽습니다만 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솔라닌을 파괴하시려면 대략 한 3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만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온도는 100도에서 끼케 한 120도, 130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열로 익혀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파란 토마토를 구입하셨다면요, 실온에서 빨갛게 될 때까지 숙성을 시킨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사과와 함께 저장을 해두시게 되면 좀 더 빨리 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만, 흠집이 난 토마토에는 수백만 마리가 넘는 세균이 서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흠집에 있는 세균은요, 살모넬라균을 비롯하여서 아주 다양한 대장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식중독은 물론 특정 대장균에 의한 장출혈 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열에 익히게 되면 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열로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의 주요 기능성 성분인 라이코펜은요, 익혔을 때 흡수가 더 잘 되고 지용성 성분으로 기름과 함께 드시게 되면 더더욱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말고 먹을 때 주의해야 되는 과일이나 다른 식품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많은 분들이 채소나 과일은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이러한 채소나 과일을 잘못 드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체리씨에는요, 청산가리로 알려져 있는 시원한 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는요, 체리 2개를 씹까지 씹어 먹고 10분 뒤에 극심한 고열과 두통을 일으켜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혹시 실수로 체리씨를 삼켰다 해도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체리씨는 씹어 먹지 않는다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똥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씨를 씹어서 드셨다고 한다면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타우르츠, 일명 별 사과라고도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등에서 나는 별 모양의 아주 달콤한 과일입니다. 여기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과 비타민C와 비타민 A를 비롯해서 섬유질은 물론이고요, 칼륨 등의 미네랄도 아주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스타우르츠 주스는요,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요, 잎 추출물은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신장,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과일 속의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뉴로톡신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독성이 우리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뉴로톡신의 증상으로는요, 정신혼란이라든지 발작,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콩팥,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사과씨에도 역시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사과를 씨가 있는 중심부까지 다 드시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치매 환자분들은요, 사과씨를 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이 부분들은 꼭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망고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망고의 껍질과 잎에는요, 독성 물질인 우르시올이 들어있는데요. 동굴 온나무에 들어있는 독소 중에 하나입니다. 온나무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요, 망고를 드시게 되면 붓는다든지 발진이 생긴다든지 호흡곤란 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인 캐슈의 껍질에도 우르시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캐슈를 찌거나 볶게 되면 이 독소는 사라지게 되는데요. 생 캐슈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 캐슈처럼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는 생 아몬드입니다.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있는데요. 청산가리와 아주 비슷한 독소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 아몬드를 드시게 되면 경련이라든지 메스꺼움, 설사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입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생 아몬드는 판매되지가 않고요. 모두 가열 처리된 것만 수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 외국에서 아몬드를 드신다거나 생 아몬드를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드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리 중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베리가 있는데요. 바로 엘더베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스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유럽에서는 시럽 또는 건강 보충제로도 많이 먹습니다. 주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약 대신으로도 많이들 섭취하고 있는데요. 변비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덜 익은 엘더베리를 먹게 되면요, 엘더베리 속에 청산가리 성분인 렉틴 때문에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면 안 되는 것은 콩 품종 중에서도 렉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강낭콩입니다. 덜 익은 엘더베리에 들어있는 렉틴은 강낭콩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한 복통이나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생 강낭콩 한 4알에서 5개만 드셔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낭콩은 반드시 삶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특정 시간대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특정 시간에 드시면 안 좋다는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소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침 공복에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탄산수라든지 탄산음료들입니다. 탄산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혈당을 갑자기 급격히 올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포함하여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아침 공복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녁 공복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빈속에 술을 드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2배 이상 빨리 증가되고 알코올이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위 궤양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하면 위에 구멍이 생기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빈속에 술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우유의 대표적인 단백질인 카제인은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녁에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되는 식품들도 있는데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커피를 들 수가 있겠죠. 초콜릿도 카페인 함량이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저녁에 육류 위주의 식사는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의외로 우리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품이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